내가 퇴직을 60 넘어서 정년까지 다 채우고 나오면 벌써 60이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퇴직 시점도 정년까지 채울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3년, 4년 남겨놓고 먼저 퇴직을 할 건지 라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 역할만 하면 되는데 가지고 업은 업대로 하면서 중간중간 시간 남는 시간에 관련된 심사위원을 다니면서 또 다양한 혜택도 보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프리랜서 조금씩 하는 거 아무 문제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공무원 생활하다가 뭐 주말에 다른 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네. 겸직 신고하고요. 겸직 신고를 해야 돼. 겸직 신고를 하면 되는 거니까. 월에 네. 월에 3회 정도까지는 허용을 네. 일단 하고, 네. 그렇죠. 만약 그 나이가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간간히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3회는 그러면 그거 뭐 신고 안 해도 돼요? 3회까지는 그냥 근데- 간단하게 신고를 하면 근데 되고요. 현재는 안 네. 되니까 네. 일단은 학위를 네. 하나를 득을 네. 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우리 예. 교수님은 학위를 알겠습니다. 밀고 옵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이제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컨설팅 길을 왔지만 그 답을 원하시는 거죠. 왜 퇴직을 했는지. 그러니까 왜 하셨는지 저도 궁금해요, 교수님.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체질이 안 맞아요. 물론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얽힌 것도 있어서 기회가 맞을 것 돼서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그만- 저도 되게 잘 맞으실 굉장히 것 잘 맞을 같은데. 것 같은데. 이렇게 활발한 사람은 네. 답답해서 못 있어요. 이 팀장 후보의 이상으로 사람이 올라가면 아니고. 이제 정치하고 이제 묶여서 이제 네. 딱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막힌 것도 있고 답답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그 전부터 이제 학위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졸업과 동시에 저는 이제 기회는 왔다. 이제 딱 때려치고 이제 나왔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쉽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래- 근데 준비 없이 바로 사직서를 내셨어요? 이제 기회가 왔다. 오라는 이렇게. 데가 있어가지고 2차까지 아하. 합격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미끄러지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걸 믿었는데. 네. 제일 강력한 네. 후보였는데. 그 후보가 딱 무너지는 순간 예. 제2의 후보가 있었나 봐요, 그래도 교수님. 대안이 없었죠.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 컨설팅을 배우다 보니까 네. 모든 열어놓는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마인드가 생겼어요. 공무원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였어요, 사실. 모든 막히면 가능성이- 다치는데 컨설팅은 뭐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다 열어놓고 채널을 쫙 열어놓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충간돼도 기업이 진짜 싫더라고요. 다시 가려고. 그냥 끔찍했어요. 큰일 났네. 그렇다고 이 공무원을 하면서 좀 이렇게 자유스러운 여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살아왔는데 비슷한 직종이 교수라는 잡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군산대로 또 한번 옮겼어요. 왜냐면 군산대, 현대중공업하고 또 뭐 GM대우가 문을 닫으면서 그 많은 계열사 하청업체들이 다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학위를 가지신 분을 뽑는데요. 나밖에 없잖아. 기회는 있으면.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네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져오면 너한테 교수는 원래 연구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수당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따오면 연구수당을 책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갖고 와. 그리고 연구수당 마음대로 책정해. 저한테는 최고죠. 그래가지고 월급도 받잖아요. 월급도 따박따박. 그러니까 군산에서 이제 너무 좋았죠. 그리고 군산에는 먹을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해산물이 풍부하고. 이 컨설팅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밥을 먹으면서 늘 이게 대화를 하고 이런 모임의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컨설턴트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좋았죠. 저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대통령 자신감. 시켜줘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떤 자신감이 생겼고, 보건대가 마침 이제 또 교수를, 전임을 또 뽑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보건대로 옮겨가게 됐죠. 그때 이제 군산에 가서 제가 별도로 이제 영향을 쌓은 건 창업 쪽 분야였어요. 그래서 이노폴리스 캠퍼스라는 사업도 가져왔어요. 군산대학교. 그래서 그게 이제 창업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거를 다 이렇게 하고 또 뭐 거기서 이제 퇴직하신 분들
5분을 데리고 이제 계속 기업 컨설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실무적인 영향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건대 와서 지금 또 이렇게 많은 사업을 또 수주를 하게 됐고 그런 어떤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 길이 나한테 잘 맞는구나. 저는 이렇게 필드에서 뛰기도 하지만 지금 관리적인 역량도 이제 공무원을 하면서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일을 서너 개 이렇게 걸쳐놓고 하는 것도 또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우리 좋은 정신국 대표님 나가지고 박수 한번 하시죠. 또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주니. 네. 제가 보니까 네. 교수님의 역량이 네. 되게 네. 다양하시고 역량이 또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또 펼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역량을 돌아가면 원천은 그 공부, 배움, 또 이렇게 컨설턴트라는 게 박사, 또 이런 학위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역할을 네. 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박사학위가 들어요. 저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죠. 박사학위가 가진 영향은 굉장히 무한합니다. 논문을 쓰면 학교에서 또 논문 썼다고 300만 원씩 주기도 해요. 그래요? 이거 그렇습니까? 새롭게 알았는데요? 박사를 못 따시면 돈을 내고 따셔야 되지만 박사를 졸업하시고 아니 근데 팀장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박사 동급인 지도사를 지금 라이센스를 따셨잖아요. 그래서 박사가 아니어도 기술사라는 이 라이센스를 따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공부를 하시는 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 그 팀장님 연세가 5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중반인데 석사 박사를 하면은 석사 박사하면 4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빠르면 그렇게 하면서 컨설팅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60에 박사 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 아니면은 하면 안 될까요? 지금부터. 지금 시작. 그렇죠. 지금 네. 지금을 시작하면은 딱 네. 정년하는 나이와 딱 맞게 지금. 그리고 네. 학위가 주어져야 어디서 이제 평가를 질 수도 있고 지금도 물론 이제 공무원 신분이니까 오라는 데가 있겠죠. 근데 제한이 있을 거예요. 동일한 업종이나 뭐 같은 계열에 뽑는 업종은 다 이렇게 가려질 거고 그럼 많이 제한을 받을 거예요. 차라리 컨설팅 학위를 따시면 컨설팅은 사실 그 바운드리 전체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정년 퇴직하는 6년 남으셨다고 했다. 네. 팀장님. 그럼 6년이면은 지금부터 출발하면 이게 퇴직하시고 하세요. 저는 그걸 보내드릴게요. 네. 같이 하지 말고요. 지금? 지금은 공부로 계속 그렇죠. 하고 공부를 하셔야죠. 지금.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죠. 네. 네. 그러면 시간적으로 퇴직 시기하고 맞물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이게 발달돼 있어요. 컨설팅 하다 보니까 몇 마디 들으면 이게 딱 로드맵이 딱 나와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미래인데 갑자기 공부하시다로 갑자기 아, 학위를 이게- 받으시다라는 걸로 네 공부를 또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얘기하고. 공부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이민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기술사를 따고 나서 제일 기뻐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저희 와이프거든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공부한다고 이게 놀러 간다던가 뭐 그런 걸 거의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딱 하는 순간서부터 이제 산책이 됐든 나들이가 됐든 아니면 여행을 좀 이렇게 좀 간간히 즐겼는데 아마 오늘 공부를 한다고 하면 또 네. 4년간 그렇죠. 또, 네, 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제 한갑이야. 근데 뭔가를 하려면은 뭔가 하나는 포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기술사 공부할 때는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술도 좀 포기도 하고 사람들도 좀 만나는 걸 포기를 했는데 술을 좀 줄이시고. 또 갑자기 이게 합격하면은 또 새로운 뭔가가 펼쳐질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이게 또 나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또 뭔가를 또 이렇게 과제를 주셔서 또 한번 제가 중간중간에 그 과제를 중간중간 이수하면은 또 제가 또 대표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두 분 그 인생 선배님한테도 또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한번 또 어떻게 나가는가를 한 번씩 이렇게 보고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일단 어렴풋하게 저의 미래를 조금 그려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저도 열심히 좀 한번 해볼게요.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 네. 내년도 입학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입학을 한다고 하면 석사 박사 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시에 또 이제 아까 신고를 하고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다녀야 돼요. 공부만 하면 안 돼요. 네. 공부만 하고 퇴직하면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4년 동안에 내가 그 1년에 최소한 그 시에서 주는 그 기회를 가지고 1년에 내가 한 5개 정도는 컨설팅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심사위원도 여기저기 데 등록을 해서 심사도 한 10개 정도는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월 3회. 그래서 월 3회면 1년에 30회 정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맞춰가지고 그 목표 잡으면서 공부까지 하고. 가정은 그게 가장 그 가정에 충실한 겁니다. 공부하고 일하는 게. 근데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네. 이제 쉬려고 하셨는데 좀 여유를 제가 갖고. 졸업 4년 기다리겠습니다. 논문 하나 가지고 4년 더 버텨볼게요. 네. 아니 또 오늘은 또 사실은 우리 팀장님이 나 지금 이제는 라이센스 땄으니 그걸 갖고 뭘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더 큰 걸 하나를 또 꺼내주시면서 다시 공부를 하시라니.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네.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4년 동안에 내가 그 컨설팅을 배우면서 심사도 할 수 있고 다 자격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식품 기술사를 안 따고 그냥 공무원 팀장님만 있다고 하면은 심사위원 가져가도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건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아까 그 디딤돌 놓은 게 이거 가지고 이 디딤돌 가지고 심사위원 다니기도 하고 또 짬짬이 컨설팅도 하면서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굉장한 거 하나 가지신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뭐에다가 컨설팅이라는 걸 플러스 알파를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이 기회의 문이 열려버리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그냥 자격증 장롱면허가 되기 쉬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요즘 많은 자격증이 다들 장롱면허잖아요. 그걸 활용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딱딱 그냥 뭔가 나한테 오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그 누가 날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뭐 저기 박사님이죠. 그건 자격증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자격증이 11개예요. 11개를 따셨어요. 별 자격증이 다 있어. 근데 정말 대단하시다. 퇴직하시고 네. 놀아요. 아무것도 안 네. 해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리고 공무원 퇴직하시면 연금 나와요. 에이, 뭐 이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근데 저는 그거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금방 늙었어요. 맞아요. 사람이 일이 없으면 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요.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좀 청춘 청춘이라고 했는데 뭐 기술사 공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3년 만에 좀 사그셨어요. 아 이거 어떻게? 어, 사그지만 그렇다고 하면 5년 후에 얼마나 아, 틀려지겠어요. 충격요법인가요 지금? 4년 후, 5년 후에 선수로 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조금 시간 쪼개가지고 준비도 네. 하고 그다음에 아까 필드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현장 가서 내가 돈을 받고 배우는 겁니다. 돈 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바로바로 접목해서 현장에 대부분 퇴직을 앞두시면 퇴직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퇴직한 이후에 뭔가를 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불가능. 퇴직하기 전에 저는 적어도 10년, 5년은 준비를 하고 내가 퇴직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퇴직한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저는 어렵지 어쨌든 간에 않다고 내가 어떤 생각이 그 조직 안에서 틀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빠듯하지만은 할 수가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제 집에 있으면은 어떤 갖춰진 틀이 없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맞아요. 그냥 자고 놀고 친구 만나고 한 2, 3년 지나면 친구들이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럼 4년 후에 다시 또 이렇게 네. 멤버로 새롭게 만나는 거 아닌가요? 한번 만나고 아니, 대전이니까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네. 네. 전북 통상진흥원, 충북 보니까 충청북도 기업 진흥원도 있더라고요. 서류 제출해가지고 10번 정도면 내 심사 간다. 그리고 점점이 나오는 컨설팅 1년에 5개에서 10개 업체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은 딱 1년에 30일 채워집니다. 녹음을 쫙 끓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일러요. 눈치도 많이 보이실 거고. 아, 한 눈치 1, 보면 안 2년 됩니다. 넣쳐서 석사라도 따신 후에 하시면 훨씬 편해요.
아니요. 늦어져요. 기업 출신과 못 가는데요? 그리고 공무원 출신과의 차이입니다. 일단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세 분의 박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컨설팅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컨설턴트. 팀장님 진급하기 전에는 좀 눈치가 보였는데 예. 팀장님 됐잖아요. 예, 됐기 맞아요. 때문에 뭐 2, 3년간 눈치 볼 게 없어요. 2, 3년 안에 예. 승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예, 아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식품 쪽에 전문가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제 역량이 있으니까 그쵸. 좀 그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뭐 눈치 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배운다던가 내지는 시간을 좀 내서 뭐 컨설팅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 대전시에서도 어느 좋아할 것 정도 같아요. 나쁘게 이게 생각. 자기 역량을 높이면서 그 역량이 시민들한테 혜택 분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건 좀 이렇게 권장하는 것 때문에 그건 제가 이렇게 좀 더 노력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네. 못하지만은 한 번, 두 번 가면 쉬워지는 거고 네, 맞아요. 그거를 지금은 좀 네. 적응이 좀 빠른데 예를 들어서 석사 따고 이제 또 2, 3년 지나잖아요. 그때 나가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표님은 체질이 컨설팅이니까 아, 저 체질 쉬운데 컨설팅 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시면 필드에서 부딪히면 제가- 오히려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러면 음.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무슨 공무원? 대표님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제가 새로 알았네요, 지금. 붙어서 아. 합격을 해서 병무청, 서울 병무청 호암동에 제가 발령까지 났다가 하루 만에 하셨잖아요. 안 하셨다는 하루 만에 제가 얘기잖아요, 그만두고 이제 지금. 대학을 큰 좌절이 오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좀 단계를 서서히. 밟아 석사라도 따면 좀 편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컨설팅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컨설팅 굉장히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 노하우는 제가 현장에서 짬짬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걱정하시고 약간의 그냥 감사합니다. 밀어주세요. 아니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냐 네. 우리가 IOS 인증을 받거나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컨설팅을 해주는 근데 그럴 때는 보조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마음 비우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받아서 이렇게 보조로 가서 그쵸. 어떻게 네. 운영하는지 처음 그것도 컨설팅 할 때 네. 같이 가서 서류도 네. 좀 이렇게 만져보고 네. 인사만 하고 네. 보다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됐는데 소통하는지. 내가 하나 맡았는데 잘 모르잖아요. 맡았는데 모르니까 멘토, 선배 컨설턴트 같이 한번 가자. 나 좀 겁난다고 해서 같이 가서 배우고 네. 세 번째는 혼자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러죠 우리 대표님이 가진 교수님과- 역량과 네. 우리 팀장님이 가진 역량이 네. 달라요. 개인 대표님은 사업적인 마인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쉽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혼선이 올 수도 있고 더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컨설팅이라도 한번 석사라도 따시면 길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컨설팅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기술사 어떤 지식을 갖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 마인드를 가진 다음에 네. 세 번 정도 따라가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교수님은 네. 좀 배움을 한 이후에 움직여라 네. 라고 얘기하시고 왜냐면 저 왜냐면 이제 네. 우리 그 팀장님 같은 경우는 대전 외식업 컨설팅 할 때 담당 주무관이면서 컨설팅 과정을 많이 봤거든요. 보고서도 보고. 보는 거, 그 저도 경험이 있기 컨설턴트 때문에. 많이 활용을 했지만 보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직접 완전히 하는 건 달라요.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컨설팅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석사 딸 때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네. 석사 따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전문 컨설턴트가 아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조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큰 부담은 없어요. 1년에 뭐 5개 업체 정도면은 한 10번 이렇게 방문하는데 그 1년 동안 다 쓰는 시간이 그 시간 동안 내가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공무원 출신의 교수님과 예, 또 사업가의 마인드 일반 또 그 기업 다니다가 퇴직해서 사업하는 사람과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최소한 1학기 정도는 배우고 나서 잘 고민해보세요. 네, 근데 그렇게 기회는 누가 주면은 빨리 잡아야 돼요. 네, 맞아요. 안 하다 준비 안 됐어가 아닙니다. 50대 중반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면은 딱 잡고 그 다음에 배우면 돼요. 배운 다음에 네. 잡으면 늦어요, 나이가. 저도 약간 성격이 네. 어떤 성격이냐 약간 뭔가를 할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시도를 하는 성격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두려우면 마인드가 네. 생기셔야죠. 왜냐면 이게 시도를 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결과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시도를 하면 이게 되든 안 되든 결과는 가져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막연함보다는 저는 약간 제가 부딪히는 성격. 제가 많은 네. 컨설턴트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는데 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근데 이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한테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부딪혀 보시는? 한번 네. 근데 그 1년, 2년 사이에 기회가 생길 건지 아니면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오다가 네. 그냥 조금 맛만 보고 네. 이제 하고 보고 갈 건지. 그런데 해보니까 나 적성이 맞고 또 잘한다라고 하면 좀 확대하는 거고. 네. 그건 이제 하면서 차츰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맥이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건 그 인맥이라는 건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뭐 대표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우리 식품기술사 라이센스도 이렇게 따는 것도 방향성을 좀 제시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컨설턴트라는 이런 부분의 직업도 좀 소개받는 거, 이것도 다 저는 인맥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인맥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리고 그런 인맥을 또 어떻게 내가 잘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이것도 앞으로 내가 새롭게 정년퇴임 하신 이후에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좀 많이 팍팍 밀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밀지 마세요. 그래서 넘어서요? 잘못하면 넘어서요? 왜냐면 제가 네. 아는 많은 분들이 네. 사실 퇴직하고 컨설팅 조건이 다 되는데 네.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 의외로 많아요. 네, 공감. 본인들 성격이 안 맞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체계적인 게 굉장히 없었어요. 그 전에 좀 만들어져야 될 게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3년 전에 보는 만나서 네, 3년 맞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네. 1000일이 지났는데 1000일 동안에 이제 식품기술사를 따셨고 그렇죠. 또 1000일을 기다리면 안 돼요. 이야. 근데 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왜냐면 퇴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식품기술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체계가 잡힌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에서도 조금 이렇게 해나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필드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 일을 더 많이 해야지 라고 하면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경험은 없는데 왜냐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학업도 해야 되고 필드에서도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필드에서도 조금 이렇게 배워나가는 경험을 하고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또 심사할 때 심사를 내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이 의욕을 많이 쓰여요. 그래서 1년에 심사 한 5건에서 10건 정도 잡으면은 한 달, 뭐 2달에 한 번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충분히 연착륙할 수 있는 기간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수님께는 하프 우리 석사 과정에 급하게 하지 박사를 마세요. 네, 슬로우 네. 예, 네. 환경에 잘 충분해요, 맞춰서. 시간이. 그래도 충분해요. 3년 전에는 기술사 공부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앞으로 저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세 분의 박사님들 한번 만나 뵙고 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한 번씩 꼭 이렇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꼭 지켜봐 주시고요. 아우,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요? 네. 우리 어떻게 화이팅 할까요?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